당신이 만족하게 될지 좌절하게 될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제한된 시간이 주는 압박, 그리고 지니고 있는 힘에 달려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가상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우유를 한 잔 마시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다고 하자. 일단 아무것도 섞지 않은 우유를 한 잔 쭉 마신 후 커피에 우유를 타 마실 생각으로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입맛을 다시며 우유팩을 잡는 순간 무언가 끈적끈적한 것들이 묻어 있음을 느낀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살펴보니 바닥에도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다. 냉장고가 왜 이 모양이지? 당신이 이맛살을 짓부리며 아내를 불러 묻자 그녀는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하고 대답한다. 새 것을 하나 사야겠군. 이번에는 정철제 매장에서 삽시다. 거기에서 구입하면 속을 꺼리지 않아도 될 테니.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는 너무 어려서 집에 두고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차에 타라고 이런다. 백화점으로 가는 도중 당신은 아내와 여유 자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현재는 여유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450 이상은 쓰지 않기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확고한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후고 당신은 정찰제 매장에 도착했다. 시어즈, 워즈, 김베스, 마셀필즈, 메이시즈, 허드슨 등 유통 판매점이 쭉 널어서 있다. 여기서는 평이상 씌어져 백화점에 가는 것으로 하자. 당신은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고 대형 가정제품 코너로 힘차게 걸어간다. 그리고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당신은 원하는 사양을 갖춘 듯한 냉장고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가서 살펴본다. 이 냉장고 위에는 가격가 $489, $95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이 가격은 당신이 쓸 수 있는 돈보다 $39, $95가 더 많은 금액이다. 그것도 매직펜으로 대충이 갈겨 쓴 가격표가 아니라 두꺼운 고급 수지, 합판에 아주 정교하고 깔끔하게 인쇄된 라벨이다. 당신이 보기에 이건 마치 하나님이 인쇄해서 거기에 붙여놓은 것처럼 권위가 있어 보인다. 저 여기 좀 봐요. 당신이 이렇게 소리치자 판매운이 다가온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이 냉장고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마음에 드세요? 아, 예. 당신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써드리겠습니다. 판매원이 이렇게 나오자 당신이 깨어든다. 아니, 잠깐만, 잠시 얘기 좀 합시다. 판매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부인과 얘기가 끝나시면 저를 찾으세요. 하드웨어 코너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원은 어슬렁거리며 가버린다. 이제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이 협상이 쉬울 것 같은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은가? 자본주의 문화, 풍토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정보 시간적 압박, 인지된 힘의 정도에 있어서 일방적인 열쇠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보, 이제 당신은 이 매장이다. 판매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판매원이 봉급으로 받는지, 수당제로 일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의 복합형인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그 판매원이 마감 기간 내에 판매해야 할 할당량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당신은 모른다. 그의 이번 달 판매 실적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 판매원이 오늘 아침 상사로부터 오늘 내로 냉장고를 한 대 꼭 팔던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도 팔라고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게다가 이 냉장고 모델의 재고 상황은 어떠한지, 이 모델이 이 매장에서 돈이 날 정도로 잘 팔리는 인기 제품인지, 아니면 대충 팔아 채워도 될 물건인지에 대해서도
당신은 모르고 있다. 이 모델의 명세.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당신은 모른다. 이 매장이 이 냉장고를 팔아서 얼마만큼 이득을 보는지 역시 모른다.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은 판매원이나 이 매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 판매원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 그는 최소한 당신이 그 냉장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사람들이 씌어져 백화점의 스포츠용품 코너나 의료 코너, 음향기기 코너에서는 오다 가다 기웃거리며 눈여기 쇼핑을 할 수도 있지만 대형 가전제품 코너는 다르다. 냉장고는 필요한 때가 되어야 비로소 살펴보는 물건이다. 이런 기정사실뿐 아니라 판매원은 근처의 어느 경쟁 상점들 중 어디에서 냉장고를 팔고 있고 현재 그 상점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지 가격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그가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귀를 좀 더 세우고 당신 부부가 추구받는 말을 듣는다. 그는 당신의 고장난 냉장고와 현재의 여유 자금, 당장 냉장고를 사야만 하는 상황 따위도 알고 있다. 당신이 아내와 말을 주고받을수록 판매원에 비해 정보력의 열쇠는 점점 더 두드러지 그만큼 판매원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생각에는 길 건너 워저 유통회사 판매점에서도 이 가격 이하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냉동칸은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널찍해요. 이런 사소한 논평들도 판매원을 더욱 우위에 올려놓는다. 반대로 판매원은 당신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질문에도 절대 고지고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질문을 받으면 판매원은 거꾸로 질문을 한다. 만일 당신이 내가 지금 이 냉장고를 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산다면 언제쯤 배달해 줄 수 있나요? 라고 그는 언제쯤 배달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되물을 것이다. 오후 일찍은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는 그렇게 빨리요? 라고 답할 것이다. 이쯤 되면 당신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만다. 만약 냉장고가 제 시간에 배달되지 않으면 $70치의 음식이 상하게 될 것 같아서 말이죠. 판매원이 이 정보를 좋아할까? 물론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려운 처지를 그에게 알려주는 셈. 이니까 당신은 상대의 최종 기한을 모르는 채 상대에게 당신의 최종 기한을 드러낸 셈이다. 시간과 늘어나는 정보 양의 차이, 문제의 조직 상의 압박과 시간의 문제가 덮친 데 엎친. 당신이 보기에 판매원 느긋한 보인다. 그가 속한 조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당신의 조직 저 가족은 어떠한가 히 드러나 있고 게다가 비협조적이기까지 하다. 당신의 아내는 우리 다른 곳에 가봐요 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또한 데리고 온 아이들은 어떤가? 냉장고 옆에서 열중 쉬어 자세로 거래가 끝날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까? 천만에 맞습니다. 한 녀석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다른 한 녀석은 매장 저쪽 끝에서 하키 스틱을 휘둘러 턱을 세탁이나 건조기에 맞추며 놀고 있다. 그새 냉장고 문을 여놨던 놈이 보이지 않는다. 애가 어디 갔지? 노란색 냉장 구석에 있나 봐요. 요 문이 닫혀 있는 것 저건 말이에요. 당장 애를 꺼내지 않으면 숨 막혀 죽을 거라고요. 한 녀석을 냉장고에서 꺼내놓는 동안 다른 한 놈은 자 덤벼 언론 게임 시작했다. 이까 말하네요. 스틱을 휘두르며 소리까지 질러댄다. 가족들이 이렇게 당신을 정신없게 하는 동안 판매원은 냉장고를 파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가게 이곳 저곳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닌다. 그리고 있다고 여보세요. 거기 손님 결정하셨어요. 라고 건성으로 먹기만 한다. 마치 망구나 파파야 열매를 따러 가는 사람처럼
한가한 말투로 말이다. 힘이 모든 상황 외에도 힘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힘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관행이 갖는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찰제 매장에서 가격을 흥정할 수 없다고 믿는다. 만일 내가 왜 이렇게 믿느냐고 물으면 가격을 흥정할 수 있다면 왜 정찰제 매장으로 부르세요? 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를 낳는다. 정찰제 매장에서는 흥정을 할 수 없다고 믿게 한다. 그래서 경찰대 매장에서는 흥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흥정이 안됨이라는 공식을 유발시킨다. 이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예언을 만드는 가장 적절한 예이다. 채 매장에서 흥정을 시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넌 접근 방식 자체가 흥정을 실패하게 하는 씨앗이 된다. 당신이 판매 원을 향해 조심스럽게 가격이 표시된 라벨을 가리키며 판매원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금 알아챌 것이다. 판매원은 이미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기 바란다. 마침내 판매원이 시침을 떼고 묻는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당신은 그저 가격표를 가리키면서 저 있잖아요 라고 우물거릴 뿐이다. 판매운이 시침을 떼고 다시 가격표가 어디 이상한가요 하고 물으면 당신은 아니요 단지 가가 하며 더덕거린다. 판매운이 순진한 척 뭐라고요 라고 물으면 그때야. 당신은 가격표 말이에요 라고 짜증을 썼고 언급 거래 말한다. 판매원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먼저 입을 연 것이다. 이쯤 되면 판매원은 조금 거덜 먹거리는 자세로 덧붙인다. 손님 여긴 시어 백화점이라고요. 만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사과하는 말투로 죄송합니다. 제가 매장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쯤 안내는 어깨너머로 내가 다시는 당신과 물건을 사러 오나 봐요 라는 말을 던지며 휙 돌아서서 걸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건 어쨌든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쇼핑에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는 부차적인 목적은 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공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당신의 부족한 경험이 만주의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당신이 정한 존재에 활발하게 도전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라. 놀랍게도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런 점에 약하다. 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포부를 더 크게 가져라. 아래의 노래에 묘사된 것과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버려라. 그 일은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죠. 그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 못해서 일을 시작했죠. 그는 해낼 수 없는 일과의 실험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일을 해낼 수도 없었죠. 협상로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전례에 구애받지 말고 당신의 가정을 적용시켜 보라. 성취 의욕을 높이 갖고 기대치를 높여라. 라.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489 95센터의 가격표에 맞서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힘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홀리데이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 공급을 올려달라고 했던 하급 직원, 그리고 임대 계약서에 설명을 했던 사람들처럼 $489 95센터라는 가격표에 압도 당한 채 멀거니 냉장고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위에 들었던 어떤 경우의 예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압도당할 필요는 없다. 이 모든 상황은 협상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고. 그것은 냉장고에 부착된 가격표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결과물들은 협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협상을 통해 얻어진 것들은 협상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을 바꾸어 보자. 자, 오즈 백화점에서는 $489, 95센터라는 수치를 어떻게 산출해냈을까?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 알고 있을 것이다. 판촉부에서는 $450로 합시다. 그러면 냉장고가 잘 팔릴 겁니다. 라고 제안한다. 반면 재무부서에서는 물건을 팔았으면 일기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540는 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한다. 이때 광고부 직원들이 끼어들어 심리학적인 면에서 고려해 볼 때 가장 알맞은 숫자는 $499, 95센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자 누군가 참지 못하겠다는 것. 이것 보세요.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내뱉는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맞추려는 파출부와 가격을 높이려는 재무부, 심리적인 저항을 내세우는 광고 부 등이 모여 합의를 한다. 협상을 하는 것이다. 결국 냉장고의 가격은 $489, 90%로 결정된다. 즉 $489, 90%는 하나님이 인쇄를 해서 내려보낸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협상을 벌여 타협을 이뤄낸 결과다. 물론 협상의 결과물이 아닌 것도 있다. 가령 10계명은 협상을 통해 얻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존 사실로 돌에 새겨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건 지키기 어려우니 빼달라고 하나님과 협상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 물론 협상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나 내가 아무 때나 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당신은 정찰 제 매장에서도 흥정을 합니까? 시저 백화점에서 협상을 해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솔직하게 내 인생의 전략 중 하나는 절대로 시어 백화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 말의 요지하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특별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내게 있어 편한가? 협상을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협상의 결과로 얻는 이익이 내가 소비하는 능력과 시간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당신이 볼 때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협상을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회를 선택하라. 당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위축되지 말라.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능력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틀을 만들고 개선해 나아가는데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